안녕하세요. 청각언어치료학과 이경원입니다. 오늘은 청각 임상 종합실습 그리고 청능 재활 종합실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청각 임상 종합실습은 이경원 이재희 교수가 어, 팀 티칭을 할 것이고, 청능 재활 종합실습은 방정화 오수희 교수님께서 지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뭐 필요가 없고, 강의 목적 및 개요부터 말씀드리면은, 난청을 인지하고 중재 또는 청능 재활을 목적으로 보청기 센터, 병원 등 관련 기관을 찾은 난청인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 청각기기의 적합, 조절, 확인, 훈련, 사후관리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참여해서 청각 임상 또는 청능 재활의 과정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능사의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보고서의 작성 및 발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서 청능사로서 그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종합실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과목은 한국 표준 그리고 올해 제정된 국제 ISO 표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 실제 임상에서 난청인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 청각기기의 적합, 조절 확인, 훈련, 사후관리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에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청사 실무교육 교재를 토대로 하지만 조교나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교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청각학의 모든 교재가 해당되겠습니다. 청각학개론, 행동청능평가, 보청기 적합, 전기생리평가, 청각학 등 청각학 관련 교재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첫째, 이제 발표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학기 초에 담당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과 함께 발표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청각 검사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데 수능 검사는 너무 간단해요. 발표할 거 하고 또 논의할 거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제들은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전 대략 3주 전에 지도 교수와 논의를 통해서 재활 및 발표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표 슬라이드에 멋있게 꾸미려고 그 좀 글씨체도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그런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글꼴을 다운을 받아서 오시거나, 그게 귀찮으면은 아예 맑은 고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발표 3일 전에는 발표 슬라이드를 담당 조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조교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아시게 될 것이고요. 담당 조교는 제출받은 그 슬라이드를 우리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T 등 여러 가지 발표 자료를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발표 시간은 대략 7분에서 10분 사이이며, 질의 응답은 대략 15분 내로 교수님들 또는 그
수강하시는 분들의 질문 또는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PPT의 경우 A4 용지 한 장에 가로로 4개의 슬라이드를 넣으시면 가장 적당하겠습니다. 색상은 뭐 굳이 컬러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교수님들 또한 또는 그 수강생들에게도 배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이 통과가 되면은 지도교수와 또다시 논의하시고 지적받은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한 후에 지도교수와 담당교수 모든 두 분께 파일과 인쇄물을 제출하고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2주 후에 발표 후 2주 이내에 한글 또는 MS 워드 등으로 작성한 최종 보고서의 파일 및 인쇄물을 조교 또는 지도교수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고서를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그 교육부에서 성적 산출의 그 근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기가 끝나면 담당 교수님이 교학행정팀에 제출을 하고 이 내용을 대략 3년 정도 보관을 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뭔가 하나라도 좀 더 그 지식을 더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청각 임상 종합 실습과 청능 재활 실습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계속 지도를 받으시고 발표 일자에만 해당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3 내지 4주에 한 번 또는 2, 3주에 한 번 출석을 하게 되는데 한 번 결석을 하게 되면은 2에서 3주 또는 3에서 4주의 결석으로 처리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PT나 또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용어라든가 부호, 작성 요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향후에 청능사들의 어떤 그 지식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 또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청능사의 어떤 그 능력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향후에는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청각용어집 KS IISO 8253-123 이것은 한국 표준으로도 되어 있고 국제 표준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이론과 실제 등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지도 교수님 또는 조교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평가 보고서, 적합 보고서, 훈련 보고서, 청능 재활 보고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 보고서는 이 평가 앞에 청능이 붙느냐, 이명이 붙느냐, 이명평가가 붙느냐, 기능평가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고서의 명칭이 달라지겠죠. 이 외에도 뭐 다른 평가 보고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적합 보고서는 아무래도 보청기 적합, 인공와우, 청각, 또 다른 어떤 뭐 뇌관이라든가 뭐 중위 이식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청각 기기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 적합 보고서 앞에 붙이면은 됩니다. 뭐 이명차폐기 적합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훈련 보고서는 청능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명 재활 훈련이 있을 수 있고 전정 기능 재활 훈련이 있을 수 있고 언어 재활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보고서 앞에 본인이 시행한 그 내용을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청능 재활 보고서는 이 중에서
평가 보고서, 적합 보고서, 훈련 보고서 이런 보고서 중에서 2개 이상이 포함된 내용을 청능 재활 보고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 보고서는 이 단독으로 보고서라고 제출하기에는 좀 너무 내용이 약해서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적합이나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청능 재활 보고서가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 자료 및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지가 있겠고요. 제목, 발표자, 지도교수명이 있겠죠. 표지에는 뭐 부제를 좀 다셔도 됩니다. 청능재활 보고서라고 써놓고 나는 이거를 뭐 바이모달 피팅을 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는 사람 또는 청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제를 달아주는 것도 괜찮겠죠. 전체적인 순서는 배경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써줘야 됩니다. 요건 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배경 정보, 결과 및 해석, 재현, 느낀 점. 요게 이러한 포맷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 향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아마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부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 제목과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정보는 대상자, 나이, 기관명, 기간, 보고 일자, 보고 내용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고 내용에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할 것이냐 그래서 평가를 하겠다, 적합을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 훈련 등등등을 좀 약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청기 적합 확인을 했다. 아니면은 청능 훈련을 했다. 이명 재활 훈련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 정보는 난청인을 만났을 때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인지 청력 정서 행동 특성 난청 발생 시기 청각 기기 착용 유무 경험 질병 가족력 이명 직업 생활 환경 의사소통 능력 등등등을 어,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기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대상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기 전 발표자가 또는 발표자가 참여하기 이전의 모든 내용을 배경 정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내가 가봤더니 또는 이 사람이 본 기관을 방문했을 때 이미 검사를 해서 검사 용지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은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경 정보가 되는 거죠. 결과 및 해석. 결과 및 해석은 평가, 적합, 훈련 이러한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는 평가만 했다, 적합만 했다, 훈련만 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가, 평가에 대한 내용을 표, 그림 등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주시고 PPT 발표 시에는 물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상세하게 글로 계속 써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평가에 사용한 장비, 검사 도구, 제시음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평가의 내용은 국제표준에서 사용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첨부 파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및 해석 중 적합입니다. 인공화호 등 첨가기기의 적합 조절 또는 확인 내용을 표 그림을 이용해서 역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첨가기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어야 되겠고 불만족한 사항 따라 이에 따른 조절 내용 등도 들어가 있어야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첨가기기의 확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음실에서의 기능이득, 즉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역치가 되겠죠. 시리 측정, 그 다음에 이거는
지우고요. 성능 측정 그래프. 사실 이것은 뭐 조절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이 보청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조절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능 측정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지 평가 내용도 있습니다. PF도 KPF도 있겠고 IOI 다시 K 다시 IOI 다시 H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KHHI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은데 가능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능 분석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IEC 20128-15 뭐 경우에 따라서는 IEC 20118-7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6018-15 또는 NCS 3.42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청기 소프트웨어 화면을 복사해서 이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뭐냐? 조절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을 복사해서 넣었다. 이것은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화후의 경우 수술에 대한 내용, 조절 등에 대한 내용을 사용하게 알 수 있도록 의무기록 사본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인공화후 했다. 그 다음에 바로 청력 검사를 한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인공화후인지 조절은 어떻게 그 매핑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면은 되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련해서 그냥 뭐 했다 이런 것보다는 훈련 전과 후에 어떻게 나아졌다. 뭐 나아졌다는 것은 인지 능력, 역치라든가 단어 인지도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뭐 안 되면 설문지 평가 등을 통해서도 훈련을 했더니 뭔가 좋아졌더라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 다음에 훈련 방법, 도구, 시간, 횟수 등등등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에는 재현은 사실은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해라. 근데 여기에서의 재현은 이 사람이 내가 마지막 만났을 때의 난청인에게 그 재현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재현한 그 사항,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 중간중간 그 재현을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재현한 내용도 되겠지만 대부분이 상담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담 내용에는 뭐 교육도 있겠고 불만족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했다 또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고서에 각 세션에다가 별도로 조그맣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느낀 점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실 때만 기술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보고서에는 빼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청능재활에 참여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다.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향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대상자 또는 뭐 그 고객에 대해서 특히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환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환자라는 말은 청능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는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청능사를 만날 것이 아니고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 발표 시에 환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물에 대한 존칭을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그 요즘에는 존칭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NCS 3.22에서 이득은 40dB로 나타나셨고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존칭입니다. 이런 거 정말 주의해 주시고요. 발표 전에
7 내지 10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잘 그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자료는 뭐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발표 일정입니다. 4월 11일은 배문강, 최은하, 안성관, 오유희 선생님. 그 다음에 5월 2일에는 송우강, 김도윤, 김종만 선생님. 그 다음에 6월 13일은 임선영, 박철우, 정지영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은 수강 변경을 하셨습니다. 가을 학기로. 그래서 빼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에는 서수연, 박가영, 박유아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요거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순서는 1차, 2차, 3차, 4차. 재발표 때는 논문 본심사 있다면 뭐 논문 본심사 또는 논문 예비 심사를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수강의 종합실습에 대한 그 다양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기타 이제 발표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청릉재활 보고서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런 것은 실제 발표 시에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상자는 나이가 좀 81세였고 기간은 이 정도였고 보고 내용은 청능평가, 보초기 적합 및 확인이었다. 이 정도만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정보에서도 중요한 것만 발표해 주십시오. 보청기 착용 난청 발생 시기는 10년 전, 착용 경험은 없었고, 질병은 구안와사, 이과적 질병이 좀는 없었고, 이명은 좀 약하게 있었다. 근데 이명이 약하게 있다면은 나중에 이런 것들도 어떠한 이명인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환경은 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편이네요. 의사소통력은 소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고 TV 소리를 듣기가 좀 어렵다. 방문 목적은 대화음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증폭기의 착용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위에 증폭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1 배경정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의 결과 및 해석. 앞으로 나오는 그 재현 전까지는 전부 다 결과 및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청능평가 중에서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디오메터의 종류, 트랜스듀서 수화기, 언제 캘리브레이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능평가 중에서 단어인지도입니다. 그래서 단어인지도가 오른쪽은 68%, 왼쪽은 뭐 72%. 이건 수화기를 그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MCL에서 제시했겠죠. 70dB 모두 MCL은 70dB HL했네요. 그 다음에 어음 목록은 KS MWA1 리스트 A1이죠. 여기서 KS는 코리안 스탠다드, MWL은 모노실라블 워드 리스트 A1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육성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능평가 끝나고 이제 보청기 적합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보청기 선택을 처음에 하겠죠. 위에 어떤 여러 가지 정보나 청력 검사에 의해서. 자, 상담 내용은 이제 이러한 보청기를 선택을 했는데 뭐 채널은 8개, 오픈형, 최대 출력, 최대 이득, 배터리는 이 정도 사이즈. 왜 이거를 선택을 했느냐를 여기다 적어 놓고 있네요. 뭐 폐쇄 효과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양쪽을 착용해서 방향성을 좀 살리고, 또 이 머리카락을 더 귀 뒤에 것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어서 이걸 선택했다. 근데 뭐 선택에서는 난청인과 고객과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의견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3.22로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건 보니까 어, 성능 분석을 했네요. 보청기를 그 볼륨을 맥시멈에서 한 상태일 겁니다. NCS 3.2이니까. 그랬더니 최대 출력, 그 다음에 요거는 최대 이득은 여기에 나와 있죠. 요것은 이제 레퍼런스 테스트 게인 세팅에서 이러한 주파수 반응 곡선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장도 계속 결과 및 해석이고 보청기 적합 확인에서 보청기 선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 뭐 조금 더 살펴본다라면은 왜곡률도 아주 좋고 주파수 범위도 200 이하에서부터 거의 7000Hz까지니까 주파수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 단지 여기선 지금 보니까 소비 전류를 측정을 안 했네요. 뭐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제 보청 적합 확인해서 1차 보청 적합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청기 적합을 어떻게 했고, 보청 적합 후에 어떤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개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이라면은 DB, SP에서 SPL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실 때는 개인보다는 나중에 보실 때는 그 IG 또는 REIG, Real Ear Insertion Gain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보청기 적합 공식과 비교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IG나 REIG가 안 되면은 개인으로라도 2cc 커플러 개인도 좋으니까 이 개인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있네요. 보청기 적합 공식은 익스프레스 핏을 썼다. 이것은 아마 이 제조사의 보청기 적합 공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L-NL1, 2, DSRO 등등의 포뮬러가 있겠지만은 제조사 적합 공식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임상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적합 공식은 아무래도 여러분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공식을 뭘 썼냐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으셔도 좋은데, 단 쓰던 공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볼 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계속 보청기 적합 확인이죠. 이제 조절한 내용에 대해서 성능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지금 NCS 3.42로 분석을 한 겁니다. 앞에 이 그림은 제조사에서 그 만든 그 제품이 제대로 제작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조절을 했을 때 과연 2cc 커플러를 측정했을 때 이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지금 이득이 여기서는 굉장히 변화가 없고 여기서부터 변화가 크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압축이 되긴 하는데 거의 약간 되는 상태예요. 압축비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은 압축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웃, 아웃풋 컴프레션, 출력 압축에 의해서 최대 출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보청기 적합 확인해서 1차 적합 후 음장 검사를 했습니다. 자, 요것은 그냥 뭐 음장 검사 또는 그 펑셔널 게인 기능 이득 검사 이렇게 써주는 것이 더 좋겠죠. 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앞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했더니 지금 저주파수에서는 오른쪽 경우 특별한 이득의 차이는 안 나타나네요. 고주파수에서 좀 나타나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고주파수에서 좀 나타나네요. 청력도로 다시 가볼까요? 청력이 저주파수에서 그래도 꽤 난청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주파수에서 기능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은 아마도 여긴 좀 이득이 좀 발생했네. 한 5dB 정도. 어쨌든 이득이 크게 기능 이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폐쇄 효과, 어클루전 이펙트 때문에 아마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듀서는 라우드 스피커를 사용했고, 요때 좋은 건, 요때 좀 더 자세히 쓰자면은 그 스피커의 오음수, 임피던스, 예를 들어서 2옴, 4옴, 8옴 이런 걸 좀 적어주면 좋겠죠. 2옴이란 것은 학교 방음실에 있는 큰 스피커 정도죠. 오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피커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요거는 아마 좌우 45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리는 1m였다. 자, 기능 이득은 요 정도로 나타나서 요거를 확인했더니 요 정도로 나타나서 이득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형에 가깝게 피팅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득도 뭐 이렇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데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을 아마도 이때는 처음이라서 이득을 많이 못 올린 것 같고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는 이득이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소리가 작다, 뭐 시계 소리, 버스 소음 괜찮다, 뭐 해서 조금씩 다 올렸네요. 음, 그리고 그다음에 올렸더니 대화 소리가 좀 더 편안하게 잘 들리더라. 적응이 좀 어느 정도 수능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TV는 집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검사를 했더니 기능 이득이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8kHz 이 정도까지는 뭐 거의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뭐에 써먹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화면을 위로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70dB에 대한 또는 65dB에 대한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아마도 2cc 커플러 이득인지 리얼 인서션 게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대략 리얼 인서션 게인이라면 REIG라면은 아마도 이 70dB에 대한 이득과 비슷하면은 어느 정도 피팅이 제대로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미안합니다. 요것은 결국은 요것은 이거하고 똑같죠. 죄송합니다. 요것은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은 오리지널 그러니까 베스트 핏 또는 오토핏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 수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를 보면은 어느 정도 피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물론 보청기 적합 공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일 다시 NL2나 DSIO하고 직접 비교해도 되겠죠. 이 비교 방법 또 왜 이 70dB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70dB는 제가 지금 여기서 70dB 선택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압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70dB와 비교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청기 적합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 빼고 시리 측정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청기 착용 전에는 이렇게 지금 상당히 뭐 ISTS 국제어음 시험 신호라든가 주변인의 말소리가 타겟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보청기 착용했더니 모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타겟에 가까워지더라. 물론 왼쪽은 지금 아직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청기 적합 확인을 뭘로 했느냐? 어음 인지도를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운드 필드에서 50dBH를 제시했습니다. 언에이디에도 50dB를 제시했고 AD 때도 50dB를 제시했습니다.
가끔가다 언에이디드를 MCL에서 수화기를 헤드폰을 착용하고 측정한 MCL을 여기다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보청기 실생활에서 보청기 착용하기 전에 실제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또 보청기 착용했더니 이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사운드 필드에서는 보청기 착용 전후에 똑같은 50dBHL, 즉 보통 대화음 레벨 50dBHL도 좋고 45dBHL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참고로 MCL 헤드폰을 에서 측정한 것을 나타내기도 했죠. 68, 72. 근데 보시면은 약간씩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은 ADD가 조금씩 덜 나왔죠. 여기서는. 그렇죠? 이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MCL은 최적의 조건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ADD보다 보청기 착용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어떤 경우는 또 보청기가 또 너무 좋아서 채널이 많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ADD가 MCL 헤드폰의 WRS보다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RS 검사도 했네요. 사실은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검사해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어차피 똑같이 ADD, UNAIDD를 모두 50dBHL에서 해라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45dB 포함해서. 여기서 지금 UNAIDD 시에 85%, 88%, 90, 90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 경우는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일종의 실링 이펙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음을 아마 제시하고 이 점수를 한 50% 내외로 낮게 나타나도록 조절한 후에 ADD를 했으면은 보청기 착용 효과가 더 잘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KPF를 통해서 설문을 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1차는 A 폼으로 했고 2차는 B 폼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A 폼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트집을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이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핸디캡이 그만큼 많은 걸로 판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연 상황에서는 87에서 40으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고, 백그라운드 노이즈 속에서도 개선이 되었고, 리버버레이션에서도 개선이 되었고, 그런데 AV는 개선이 잘 안 됐네요. SE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죠. 어버시브니스, 이거는 크고 날카로운 의미인데 요거는 보청기 착용했을 때 적응이 상당히 오랫동안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수치가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AV는 언어인지와는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대상자의 보고를 보면은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강당에서도 마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크고 날카로운 소리는 싫지만 그래도 버스의 소음은 싫어하지 않게 되었다. 자, 이 버스 소음은 저주파수 소음이에요. 백그라운드 노이즈 속에서 어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개선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재현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쭉 재현을 했었죠. 이거 뭐 앞으로도 계속 적응해야 되는 문제들, 또 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보청기를 일시적으로 빼라. 일시적으로 빼기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또 센터를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느낀 점, 뭐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난청이는 첫 착용 후 만족감이 높은 편이었다. 청능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청기 적합 후 시리 측정 기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 이 시리 측정 기기는 난청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를 하나 마쳤고요. 하나를 더 해볼까요? 짧게.
요걸 한번 해보는, 요거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릉재활 보고서인데 난청이 일측성 전농 난청이네. 그냥 일측성 난청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난청인의 바이크로스 적합.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바이크로스 일측성 난청, 편측성 난청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이크로스에 대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네요. 넘어가고 60대였고 그 다음에 뭐 증폭기를 사용했네 이 사람도. 오른쪽에서 발생한 소리가 자주 놓침. 오른쪽이 나쁜 모양이네요. 혈압이 있고 뭐 당뇨를 약을 복용하고. 이건 일측성이라기보다도 저 비대칭형 난청이네요 보니까. 비대칭형 난청인의 그 바이크로스를 한 거죠. 바이크로스는 이쪽에 오른쪽에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쪽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쪽으로 넘겨서 뭐 무선이든 유선이든 넘겨서 듣도록 하고, 이쪽도 청력 손실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 왼쪽에 착용한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하고, 결국은 오른쪽과 왼쪽을 다 듣게 하자라는 겁니다. 왼쪽은 듣지 못하니까, 오른쪽은 듣지 못하니까 왼쪽만 검사를 했네요. 여기선 검사했는데 표시를 안 했군요. 자, 이명도도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한 이명 설문지를 통해서 매우 크다, 항상 들린다, 심각하다, 이명이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아주 잘했네요. 여기 보니까 피치는 3kHz, 퓨어톤이고 3kHz 삐 하는 소리, 라우드니스는 70dBHL. 만약에 3kHz를 검사했다면은 이게 왼쪽입니까? 왼쪽이네요. 3kHz를 검사했는데 70이네요. 70인데 70dBHL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0dBSL, 0dBSL이 되겠네요. 티나이터스 레벨, 트레셔드 기준으로. 그 다음에 미니멈 매스킹 레벨은 5dBSL로 상당히 그 낮은 편이어서 아마도 증폭기를 통해서 이명을 차폐하는데 효과가 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레지컬 이니비션은 없고, 보청기는 이런 걸 선택을 했습니다. 양쪽 아마 BTE RIC 타입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신호를 반대편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청력 검사입니다. 근데 왜 이게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었죠? 아마도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지금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신호를 반대쪽 계속이 들으니까 청력 역칠 레벨이 이제 좋아졌겠죠. 와블턴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명 때문에 이런 걸로 검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능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이게 지금 NC 3.2, 그러니까 보청기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성능 분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최대 출력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소리를 잡음으로 오해했다. 처음 안 들리던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리고 이것도 지금 채널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3개의 채널로 만들어서 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채널이 많은 경우는 일일이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계속 조절을 했습니다. 조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운드 필드에서 청력 역치 레벨을 검사했더니 오른쪽과 왼쪽이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한 귀에서 측정한 역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오른쪽의 보청기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에이디드가 40, 60dBH를 높였더니 이게 좀 더 올라가네요. 이거는 뭐 한번 그 보청기의 이득이 조절이 잘 됐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50dB,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60dB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건 뭐냐? 아마도 소리가 이득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dB SNR, 소음이 10dB 작아서 검사했더니 한쪽에서 측정하나 바이크로스를 사용하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명평가도 해봤습니다. 이명평가를 했더니 상당히 좋아졌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도면 아주 그 드라마틱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KPF에서도 보면 조용한 상황에서는 한쪽 귀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놀라운 것은 백그라운드 노이즈, 리버버레이션, AV, 그 다음에 방향성 모두가 개선이 돼서 이 사람은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에 대한 상담도 했어요. 훈련에 대한 상담도 했는데, 지금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있는지 좀 더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계속 문장 리스트를 제작해서 이제 계속 했던 모양이에요. 재현상에서는 장단점을 설명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첫 상담 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청기 한 개, 사실 난청인들은 끊임없이 더 잘 들을 수 있기를 요구하는 편이죠. 여기서는 지금 한 개를 분명히 설명해 줘야 난청인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는데요. 큰 제목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경정보, 결과 및 해석에서 1 청능평가, 1 청능평가, 근데 갑자기 2로 넘어갔어. 이게 3으로 넘어갔어. 이게 2가 돼야 되겠죠. 보청기 적합, 2 보청기 적합, 2 보청기 적합, 2 보청기 적합, 2 보청기 적합, 쭉 계속 보청기 적합. 그 다음에 이제 재원. 여기서 이제 훈련이 되겠죠. 3 훈련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별첨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별첨 자료를 중간중간 넣으면은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설명할 게 있다면은 이 맨 뒤에 별첨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거 다 끝내고 그 KP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IOA HA, KHHI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KPF을 많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으면 보청기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KPF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질문이 20개가 나와 있습니다. 20개에 대해서 지금 항상 그렇다 그러면 99점을 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7점을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 난청 아주 심하다 그러면 항상 그렇다에 체크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말을 이해할 수 있다, 항상 이해할 수 난청이 나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점수를 요 R이라고 쓴 것, 특히 긍정문으로 된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가 7번인데 이 경우는
점수를 계산할 때 99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4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4번, 6번, 그 다음에 15번, 17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항상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만약에 난청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다가 되겠죠. 이럴 때 1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1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99점으로 계산을 해라. 왜 이런 걸 집어넣느냐? 어떤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1번, 1번, 계속 1번이에요. 근데 계속 1번, 1번, 1번 나가다 여기도 1번이야. 나중에 딱 보면, 아니, 어렵다면서 말을 알아듣기. 근데 왜 이해할 수 있다를 1번으로 체크하냐고. 항상 그렇다가 1번이잖아요. 이때는 7번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저기 선생님 이거 지금 그 설문 체크를 있는 그대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쭉 넣으시면은요, 여기다 이제 수식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돼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 볼게요. 뭐 45, 18. 계속 이렇게 하면은 평균을 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각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평균이 나타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나중에 이것은 소프트웨어로 이제 짤 예정이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끝났고, 지금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검사기를 사용할래. 그렇다면은 검사에 대한 국제 표준, 국제 표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은 이제 참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C 2018-15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청각 검사와 관련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ISO 8253 시리즈인데 1은 수능 청력 검사, 2는 이렇게 사운드 필드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뭐 목적과 아울러서 이렇게 뭐 조건들이 쭉 나오고 주변 소음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표시는 왼쪽은 방음 그 보청 착용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표시해라. 그다음에 방음실에서 보청기 착용했을 때는 이렇게 마름모를 밖에 쳐라. B는 양쪽을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라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 청력 검사, 그 다음에 요거는 어음 청각 검사,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KP의 설문지가 되겠고요. 나중에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B폼이에요. 처음에 A폼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B폼을 하고, 그 다음에 A폼과 B폼 사이는 뭐 일정한 건 없어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이제 있을 때, 없어도 적어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나는 이게 보청기 소용없어. 그럴 때는 실제 이걸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변화가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초 상담 설문지. 처음에 난청이 왔을 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두서없이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러한 설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이 되겠죠. 이것도 전달해 드리는데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무래도 그 보조하시는 분이 이 설문지를 다 받아서 메인 청능사께 전달해 주면 이걸 보고 이제 상담을 청능사가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교수님들하고 학기 초부터 계속 접촉을 해서 어떤 그 주제로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상의를 하시고
계속 지도를 받으시고, 또 늦게 발표하시는 분들은 먼저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자 지도 교수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종합실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